서울 회생법원에서요. 이거는 파산한 사람들을 회생시키는 걸 결정하는 법원에 있어 주식,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실무 준칙을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법원이 개인적으로 부도난 사람에게 채무를 줄여주는데, 그래서 이 서울회생법원이 그를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거주자가 개인 회생에 들어가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잃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최근 2-3년 내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 2030이 금융시장 폭락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유나 양 부모와 같이 코인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투자 실패로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은 하지 말자. 자,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런 코인이나 주식을 투기판으로 만든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법원의 결정은 황당하지 그지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짤 때 이미 이렇게 이런 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코로나를 통해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은 뭐가 되고 자영업자는 뭐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할 변제금 총액을 이렇게 설정할 때 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금은 빼라는 거예요. 그동안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이런 걸 투자해서 이런 돈도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회생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다른 자산과 평평을 맞춘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은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도박비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다. 아니,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코인을 같이 취급을 합니까? 부동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주식하고 코인은 안 한다고 살 수 없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실패를 가장해서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인 채무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비투를 조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어요. 법원이 뻔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 증가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돕겠다. 자, 그런데 애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들어 따면 지가 가지고 이러면 책임을 안 진다면 이런 것이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시대의 피해자지요. 그래서 사법부가 이건 좀 살짝 돌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서울회생파산법원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하고, 그래서 서울법원이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전국 법원에 신청된 개인 회생 건수가 102,396건인데요. 자, 사업하다 진 빚은 탕감해 주면서 투자 손실금만 변제액에 포함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사행성 투자가 늘어날 거고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만 바보로 만들고 있다, 요런 지금 비난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도박과 같은 주식과 코인 투자를 했다가 그래서 그 도박으로 돈을 잃은 빚걸 연끌해서 지금 손실에 시달리는 20-30대가 굉장히 많지요.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 2030이 45%인데 올해는 절반이 훨씬 넘을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코인 주식 투자에서 손해본 돈은 계산해서 빼주겠다. 1억 빌려서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을 모두 빚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 이 돈은 사라진 걸로 감안해서 월급 중에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해서 따면 내 주머니에 넣고 이러면 이 회생 신청해서 그냥 손 틀어버리면 그만이다는 거야. 자, 이렇게 가게 되면 금융이라는 의미의 기본적 핵심적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권장하는 사회고 탐욕도 스펙이 된다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고등학생 44%가 현금 10억이 생기면 감옥 1년을 감수하겠다. 그래서 감옥 1년은 10억의 대가이자 10억짜리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57%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44%에서. 그래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자, 농협의 한 직원이 5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70억을 해먹었고 횡령했어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억수는 600억이고 1억만 되면 알만한 보험사들 사이에서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흔히 나오고 있어요. 자,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 횡령 규모가 금관원의 1092억. 최근으로 갈수록 횡령이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자, 올 5월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서 688억의 횡령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은 얼마 전에 금융권에 뭐를 해줘도 이자만 받아먹고 또 이자를 높이 받아서 수많은 수익을 갖다 9조 원의 이득을 갖다가 금융권이 봤다. 이걸 비난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회생법원은 코인과 주식 투자 손실금은 변제금에서 빼주겠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물론 나라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개인이 돈 빌려가지고 코인 주식 투자해놓고 날리면 그걸 다 빼주겠다. 그러면 금융권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이런 걸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코인하거나 주식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은행이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면 앞으로 주식하거나 코인하거나 그런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은행이 빌려주지 말아야 되죠. 자, 정말로 뭔 기회를 잡아보겠다. 절실히 노력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이 투기하는 것들이 도박하는 것들이 뺏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 다 아는 코인을 나도 하겠다라는 이런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비아냥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도덕적 해이가 이 바탕이 되는 사회, 자, 탐욕이 스펙이 되는 사회, 정말 기가 찹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그냥 거짓말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